호흡.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호흡은 숨 쉬는 호흡이 아니에요. 아니고 숨을 쉬어서 얻은 그 산소를 가지고 하는 호흡입니다. 네. 그래서 숨을 쉬어서 얻은 산소를 가지고 어디다 날라주냐면 세포한테 날라줘요. 그래서 세포가 하는 호흡을 배우는 거야. 세포 호흡.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 그 호흡이 뭐냐? 세포 안에서 호흡한다는 건 뭘 만들어내냐는 거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빛에너지를 받으면 포도당이라는 걸 만들고 산소가 남아 돌아서 버렸던 요 과정이 무슨 과정이었죠? 광합성이잖아. 광합성.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이 뭐냐? 그러면 빛에너지를 포도당이라는 물질 속에 그 에너지를 가둬버리는 거. 물질 속에 갇힌 에너지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물질 속에 갇혀있는 저 에너지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에너지. 물 에너지? 물 에너지 아니에요? 영양. 아니 잠깐만 선생님 다시 기억 정말. 뭐라고요? 물질 속에 갇힌 에너지. 같이 힌트. 하하하하. 호흡 에너지. 정답. 화학 에너지. 이걸 공부했어? 아니 이번 광합성이 뭐냐? 그러면 빛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호흡은 뭐냐면 저 포도당을 먹어. 그래서 그걸 분해해. 그래서 그 포도당 안에 들어있는 저 화학 에너지를 끄집어내. 끄집어내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반대로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반대 과정으로 돌려서 에너지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야. 이 에너지 가지고 우리 뭐 하는 거야? 생활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우리 생활에 이용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내고 있는 에너지가 되게 많죠? 어떤 에너지를 내고 있지? 숨 에너지. 열 에너지.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그죠? 빛 에너지. 후방이 보이나요? 네. 왜 선생님 완전 배차가 신나는 사람. 마음껏 먹어! 네, 하남 조집식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흡이 뭐냐? 자, 알았어. 세포흡이 뭐냐면 포도당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를 다시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이거로 분해하는 거야. 이것들을 분해해서 반대 과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그 세포호흡은 이 초록색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불러줍니다. 광합성 과정의 반대 과정이죠. 그러므로 세포호흡의 이쪽이, 오른쪽이 뭐가 되는 거야?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 그죠? 필요한 물질, 책에서 뭐라고 있다? 호흡에 필요한 물질. 이게 필요한 물질이야. 호흡할 때 필요한 물질이 뭐냐? 그럼 뭐라 한다?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한 거야. 산소를 공급해 줘야지만 포도당을 분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외호흡이라는 숨쉬기 호흡을 하는 거야.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해되죠? 필요한 물질이 포도당과 산소라면 그걸로 인해서 생성된 물질은 뭐냐? 생성된 물질 보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네, 방출을 해야 돼요. 어디다 버리죠? 어떻게 버리죠? 그냥 반에. 기공대. 아니. 방울할 맞아. 일단 네. 이산화탄소는 날숨. 맞아. 폐를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내보내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물이요. 알겠어요. 그럼 물은 어떻게 내보내? 물. 오줌. 오줌. 사람 기준으로 아하. 오줌이나 아하. 오줌은 사람보다 또 있어. 눈물. 눈물? 또 침. 우리 날숨 속에 또 있어요? 이거 꺼내서
입김 속에 수증기가 수증기. 들어있다니까. 그 날수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도 저 물이 저 물로 나가는 거야. 저 생성된 물질이 이겁니다. 그러면 봐봐. 호흡으로 인해 생성된 기체가 이산화탄소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통과시켜 보면 돼요? 기억납니까? 진주. 진짜. 자, 다시 호흡으로 생성된 기체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다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져요?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진짜 알아요. 실험 이거 알아요? 다시 한번. 샤나산. 석회수? 정답! 저 알았는데.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나 이 클래스 할때 석회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 통해서 여기에 들어간 기체가 무엇이다? 이산화탄소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기억해야 돼요.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한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겁니다. 이온 그런 거. 좋아요. 자, 좀 이따가 다 정리해 볼 거고요. 자,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을 이제 바로 비교해 볼게요. 이제 호흡이 뭔지 알았고요. 에너지를 만드는 게 호흡이다. 그래서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다 그랬죠. 자,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염록체. 호흡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아요? 잎에 있는 아니야. 뒷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여기에서 호흡이 일어나. 아까 있잖아요. 공변세포. 아니에요. 아니요. 자, 기억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예? 나 이거 알아. 진짜.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염록체였잖아. 네. 근데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이 저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해줘요. 진짜요? 진짜.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사실 세균이에요. 와, 대박. 외부에 살던 세균인데 우리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책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얘기 안 하고 그냥 모든 살아있는 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세포에 들어있는 누구다?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정확한 답이에요. 두 번째, 일어나는 시기. 광합성은 언제 일어난다? 빛이 있을 때 광합성이 일어나죠. 네. 호흡은 언제 일어날까요? 계속. 언제나, 항상.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왜? 낮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밤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우리 심장이 뛰는데 낮에는 뛰고 밤에 잠깐 멈춰요? 그 다음날 못 일어나겠죠. 그죠? 밤에 잠깐 멈추면 그래서 낮이건 밤이건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세포 호흡은 항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체의 출입. 광합성에서 들어가는 기체는 이 자식이고요. 나오는 기체는 이 자식이죠. 네. 하지만 호흡에 들어가는 기체는 이 자식. 요놈이 들어가고요. 반대. 얘가 나오는 거죠. 서로 반대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양분과 에너지. 광합성은 양분을 뭐 한다? 양분을 만드는 거죠. 양분을 만드는 게 광합성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호흡은 그 양분을 다시 분해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죠. 정리하면 광합성은 에너지를 양분에다가 저장하는 거고요. 호흡은 그 양분을 다시 에너지로 뜯어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서로 반대 과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2번 끝. 와, 쌤 빨라요. 세 번째 갑니다. 재밌다. 식물의 기체 교환. 그러면 생각해봐. 낮이야. 낮에 식물이 있어. 안녕 식물. 식물이야. 버섯은 식물이 아니야. 자, 낮에는 그래서 어떤 기체가 들어간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잖아. 뭐가 나온다? 산소가 나오는 게 보이겠네. 근데 이 나온 산소가 다시 뭐에 이용됩니까? 호흡에 이용되겠죠? 이산화탄소 살짝 나오겠지. 네. 그죠? 이렇게 나오겠지. 하지만 광합성량이 훨씬 많아서 그냥 겉으로 딱 멀리 와서 봤을 때는 뭐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산화탄소만 들어가고 산소만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왜?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좀 작아서. 그죠? 낮에는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어때? 밤에는
밤에도 안녕 밤에. 밤에. 밤에는 광합성 못하지. 못하니까 무슨 기체만 들어간다? 산소만 들어가야지.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거만 일어나겠죠. 밤에는. 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쵸? 시험 문제입니다. 낮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방출되지 않는다. 아니죠. 방출. 호흡하잖아요. 그래서 호흡하니까 이산화탄소 기체 방출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밤에는 당연히 이산화탄소만 방출이 돼요. 네. 엄마가 낮에 산에 갑니다. 저 이거 들었어요. 그래서 산림욕을 하라고 해요. 산림욕. 산림욕이 뭐죠? 산에 뭐죠? 올라가서 욕하는 거. 남편이! 남편 욕하는 거. 산림욕을 하러 가시는데 낮에 가면은 산소가 풍부하니까 힐링을 하고 오세요. 근데 밤에 가면 어때요? 쓰러져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했죠. 쓰러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낮보다는 조금 적은 힐링을 얻게 될 겁니다. 사람들 왜 밤에 가는 그건 좀 시원해서. 그래서 그냥. 쌤이 그거 안 된다고. 시원해. 못하는 거라 했잖아. 맞아. 근데 이게 좀 복합적이야. 공기가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도 있거든. 아침에. 근데 아침은 이제 밤 동안에 좀 조용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밑으로 쌓인 공해 물질이 새벽에 밑으로 잔뜩 쌓여 있대요. 그걸 마시면서 알리는 거야. 오히려 저녁이 막 활성화돼 있어서 오히려 좀 덜 네. 더럽다라는 말이 쌤 있어요. 집이 최고예요. 집이 맞아요. 최고야. 공기성 지불만큼 위험해. 쌤, 알겠어. 식물은 아침이랑 밤을 어떻게 알아요? 식물은 빛을 통해 알아요. 그러면은 계속 LED 같은 거 켜놓으면은 낮은 절이죠. 눈이 낮은 없어요? 그럼 눈은 없어. 광고랑 그냥 얘기하느냐? 또 시작했어. 2주 연속으로 오고 있죠. 뭐가? 계속 낮을 인식하는 거야. 맞아. 너 계속 물어. 계속 낮으로 인식하는 거야. 쌤 계속 방학을 자, 똑같이 말해줄게. 계속 낮으로 인식하지만 피곤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죠. 광합성을 말 뜻을 밤에는 광합성 못하죠. 원래는 못하는데 밤에도 이렇게 LED 등을 켜주면 광합성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식물 공장이 있다. 그래서 식물 공장이 그러면은 있다. 산소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치, 산소만 만들어. 좋은 거 아닌가? 산소 왜 만들어? 그렇지. 밤에? 네. 밤에는? LED가 켜놓으면 아니, 광합성을 시키면 산소만 만드는 거 맞아요. 좋은데? 우리 집에 한 개 있어. 지우지네? 그거 나무 한 개. 야.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는데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식물 공장을. 괜찮다. 아이디어. 사람들 심는 거. 뭐라고. 자, 다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갈게요. 양분의 저장.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오는데, 이거 되게 단순한 암기거든요. 단순한 암기 사항인데 꼭 나오더라고요. 자, 식물의 양분의 저장. 이게 뭐냐면, 봐봐. 기억나지? 낮에는 광합성 하느라고 필요한 부분으로 양분을 이동시키지 않아요. 낮에는 광합성을 막 하는 거야. 근데 광합성에서 만든 그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막 여기저기 퍼져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땅땅땅땅땅 쌓아 놓는다 그랬죠. 오케이. 녹말의 형태로 쌓아 놓는다 그랬습니다. 포도당은 투명한데 녹말은 뭔 색깔? 흰 색깔. 그래서 쭉 찢으면 하얀색 피 같은 게 나온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 이미지를 좀 기억하면 돼. 그래서 낮에는 그 녹말을 만드느라고 바빠. 그치? 누가 물어봤어요?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것이 무슨 녹말을 만드는 겁니까? 그죠? 하지만 결국 포도당을 만든다는 것은 녹말을 만드는 거이기도 한 거야. 너 말 안 했어? 왜 그래? 힘들냐? 나는 왜 웃으세요? 아니 그냥 웃겨서. 아니, 이렇게 포도당을 만드는 게 녹말을 만드는 거 같은 겁니다. 뭐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말. 엄마가 나를 낳았죠? 네. 내가 밥을 먹고 이만큼 컸죠? 네. 되게 신기하다. 그럼 나는 밥이 나를 만든 거예요? 엄마가 날 만든 거예요? 엄마가 만든 거잖아요. 아빠가 만든 거 아니야? 아빠가- 엄마가 먼저야. 아빠가 먼저요?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같은 거야. 아빠가 먼저. 그 나중에 얘기해. 아빠가 그래서 태어나면 아빠의 엄마가 있어요.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을 전환시킨 거니까 결국은 광합성이 녹말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연록체에서 녹말이 만들었잖아. 맞아요. 그 틀린 거 아니에요? 틀렸다고? 기독교 아니에요? 엽록체에서 녹말을 만들죠. 맞아요. 엽록체에서 포도당을 만들죠. 글쎄. 엽록체에서 저장을 그렇게 해.
녹말의 형태. 포도당을 갖다가 막 저장 이렇게 뭉치는 것도 엽록체가 엽록체가 녹말 만드는 것도 그러면 녹말이 설탕이 돼요. 녹말이 설탕이. 먹어봐. 뭘 먹어? 자, 봐봐. 낮에 녹말을 만든다고 했잖아. 녹말이 뭐냐면 포도당이 육각형 모양으로 생긴 녀석인데 이게 여러 개가 연결된 게 녹말입니다. 이 녹말이야. 근데 이거를 나중에 밤에 이동을 시켜요. 밤에. 낮에는 광합성 하나로 바쁘니까 밤에 이동시키는데 밤에 얼마만큼 자르냐면 두 개씩 자른다니까. 요 2개짜리를 채관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내려보낸다는 채관을 통해서. 근데 2개인 건 어떻게 알아요? 화학식. 화학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물질을 분석해보면 탄소가 몇 개인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포도는 2개가 녹말로 녹말 2개가 설탕이라며요. 아닌가? 포도당 2개를 연결한 게 설탕. 녹말. 포도당을 여러 개 연결한 게 녹말. 근데 녹말이 설탕이 녹말을 자르면 설탕이 되는 거지. 녹말을 퉁퉁 자르면 설탕이 되는 거야. 이게 설탕입니다. 이게 설탕이야. 그래서 설탕의 형태로 각 부분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죠? 그럼 포도당을 먹는 거예요? 아니 쌤. 결국 포도당이 되는 거지. 그 포도당이 꼭 녹말을 먼저 돼야 돼요? 녹말이 먼저 돼서 그 다음에 설탕이 돼요? 그거는 아니야. 식물마다 달라. 어떤 식물은 그냥 포도당 형태로 그대로 저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식물은 녹말까지 저장했다가 다시 분해하는 게 있고, 또 어떤 녀석은 설탕 형태로 저장하는 게 있고, 사탕수수가 그런 거야. 사탕수수에서 설탕 뽑아내죠. 사탕수수는 녹말까지 안 가. 설탕 상태로 저장을 해요. 그걸 잘라다가 바로 설탕으로 이용하는 거지. 양파 같은 경우는 녹말로 안 가. 양파는 그냥 포도당 형태로 쭉 저장을 해요. 양파를 막 볶으면은 단맛이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돼. 그게 시험 문제라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감자, 고구마, 포도, 녹말 형태로 저장하는 것. 체크해. 어디요? 142쪽 맨 밑에. 양분의 사용과 저장. 네. 이걸 기억해야 돼. 녹말 형태로 저장하는 게 감자, 고구마야. 근데 포도당 형태로 저장하는 게 포도하고 양파. 포도는 그래서 포도야.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네. 진짜예요? 진짜. 진짜래. 그 다음에 사탕수수 안에는 설탕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포도당을 약간 변형시켜서 단백질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걸 저장해. 그게 콩이야, 콩. 콩 단백질이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너무 싫어요. 단백질 콩 단백질. 그 다음에 포도당을 또 약간 변형시켜서 지방의 형태로 바꿔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의 형태로. 그래서 지방의 형태로 영양분을 저장하는 게 땅콩이나 깨 같은 것들이야. 땅콩과 깨의 공통점이 뭘까요? 고소해요. 견과류다. 고소하다. 씨입니다. 씨. 땅콩이 씨야? 땅콩 씨예요. 땅콩 씨입니다. 무슨 씨예요? 땅콩이 씨예요. 씨. 땅콩이 땅의 씨예요? 그런 건 아니고 땅콩이라는 어떤 식물이 있어요. 식물의 땅콩 씨야. 자체가 씨예요? 씨입니다. 씨예요. 땅콩 씨예요. 씨입니다. 씨를 먹어줬던 거야. 그래서 그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 그걸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방금 말한 거 무조건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은 콩이다. 아니죠. 이거 찾아야 된다. 이거 아니다. 찾아야 된다. 이게 사탕수수에는 녹말의 형태로 양분이 저장된다. 아니야. 이런 거 찾을 설탕. 수 있죠. 이런 거 찾아야 돼. 설탕이 쉽죠. 이거 근데 암기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알겠죠? 됐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 환상박피 실험. 이거 쌤이 그림 그릴 줄 알았나? 맞아요. 아주 오래전인가? 부풀어오른다고. 봐봐. 식물의 줄기가 있는데 이 줄기 안에는 여기 식물이 이렇게 광합성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 밤이 되어서 이제 이 채관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양분을 보낼 건데 이 채관이 이 바깥쪽에 존재합니다. 채관 바깥쪽에 존재하고요. 물이 지나가는 통로는 이 안쪽에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면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서 만든 양분은 체관을 떠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려오는 거야. 물관의 위치하고 체관의 위치가 물관이 안쪽에 있다, 체관이 바깥쪽에 있다 라는 건 주입식 교육이에요. 내가 주입하고 있는 거야. 주입지는 안 들어가네. 그래서 확인해보자는 거지. 진짜로 바깥에 체관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바깥을 도려내요. 이렇게 도려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껍질을 벗겨버리는, 이렇게 막 뜯어내버리는 거야. 책에 뜯어져 버린 줄기가 나와 있습니다. 뜯어져 버리면 바깥쪽을 뜯었잖아. 그럼 양분이 내려갈 수 있냐? 없어요. 양분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여기 양분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야. 양분이 모이니까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거 알아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알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걸 통해서 바깥쪽에 양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바깥쪽에 물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게요? 죽어버립니다. 물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 물이 없으면 바로 죽어요. 말라졌습니다. 하지만 체관을 통해서 양분이 못 내려온다? 죽진 않아요. 아래쪽에 쌓여있는 양분이 있으니까 죽진 않지만 위쪽에 양분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위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어떤 열매가 매달려 있다면 굉장히 크게 자라는데 아래쪽에도 열매가 매달려 있다면 요만해져요. 그죠? 양분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되게 조그맣게 자란다는 겁니다. 쌤, 그럼 저거 터져요? 커지진 않아요. 풍선이 아니니까. 이렇게 엄청 커지는 거죠. 호박만 해요. 저희가 칼로 쪼개면 양이 나와요? 뭐가? 여기? 네, 부풀어진 거. 이거? 부풀어진 거. 이거? 아니지. 양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양분 때문에 자란 거니까 양분 때문에 어떤 식물이 양분 때문에 그 부분만 자라는 거. 그럼 나중에 지구만큼 커져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식물이니까 지구만큼 커지지 않겠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환상 박피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실험 이름 기억해야 돼. 환상 박피 실험이에요. 자, 환상이 뭐다? 환상적이다가 아니라 네버랜드 고리. 고리 따라합시다. 고리환 모양상 피부를 모양. 다시 고리 모양. 환상. 자, 고리 모양,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벗겨내는 거야. 고리 모양으로 벗겨내서 뭐한다? 박피한다. 피부를 벗겨낸다. 박피라는 말은 피부를 벗겨내는 걸 박피라고 해요. 그래서 바깥쪽에 환상, 이 고리 모양으로 피부를 벗겨내면 체관의 위치가 바깥쪽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실험의 목적이 뭐다? 이 실험 왜 하는 거지? 체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체관의 위치가 바깥쪽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아시겠죠? 쌤이 그린 그림의 142쪽 맨 밑에 오른쪽에 똑같이 그려져 있죠. 완전 똑같다. 와, 액체리 똑같아. 자, 그림 좀 보고서 바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봐봐요. 내용 다 있습니다. 와, 끝났다. 알았어, 그림만 보면 돼요. 문제 풀고 실 거예요. 송지야? 내가 너야? 너 소파 길어? 야, 그 새끼 폰 안 냈던데, 아침에? 너한테 지금. 송지야 엑셀 캐스팅 받았잖아. 그 대보라야, 그 새끼. 엑셀 뭐 개소리야. 썸 스토리 어디잖아. 나 송지한 내가 누구 본다, 니가 본다. 개소리야 이거. 아니야 이거 저희 쉬는 시간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구나. 황지향 누구야? 나 이 있어야 돼. 자, 마지막 집중. 이렇게 헤어지지 마. 아 진짜 이거 야 그럼 내가 지금 먹었어요. 자, 보세요. 자, 호흡으로 발생하는, 자, 여기 시금치를 넣어 놓았죠. 체크.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넣는다 라고 돼 있죠. 자, 가에다가 시금치를 넣고 나에는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밀봉해서 어두운 곳에 놓으면 얘네는 광합성을 할 수는 없고 뭐만 합니까? 호흡만 하겠죠. 그럼 호흡할 때 나오는 기체가 뭐야?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나오는 기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 기체 자체가 나오지 않겠네요. 그죠?
그래서 석회수에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왼쪽 가와 오른쪽 나중에 어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질까요? 가가 뿌옇게 흐려지게 되겠죠. 나오는 기체가 무엇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끝! 났고요. 자, 그림 몇 개 더 볼게요. 네. 화장실 가고 싶어. 여기 맞죠? 좀 마셔. 오케이, 좀만. 잠깐만. 자, 보세요. 이거 실험 되게 중요한 실험인데 유리종 가에는 촛불만 집어넣고요. 나에는 촛불과 식물을 같이 넣고요. 두 번의 실험입니다. 첫 번째 실험 뭐냐면 자, 햇빛을 비춰주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누가 먼저 꺼질까? 햇빛을 비추면 얘가 뭘 만들어요? 산소를 만들겠죠. 오랫동안 산소가 공급되니까 한참 동안 유지가 됩니다. 얘가 이겨요. 얘가 오랫동안 합니다. 맞죠? 하지만 두 번째 실험 해가 없는 상태, 즉 불을 꺼요. 어두운 곳에 두면 누가 먼저 꺼질까? 나가 먼저 꺼집니다. 이산화탄소. 왠지 알아? 어두운 곳에 두면 얘가 산소를 오히려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니까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산소 소비량이. 봐봐. 여기도 산소를 얘가 소비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도 산소를 소비할 거 아니야? 얘는 두 명이 모두 산소 소비하는 거고 얘는 혼자 산소 소비하니까 얘가 산소를 얘보다 덜 소비하겠죠. 그러니까 빨리 꺼지는 건 누가 빨리 꺼진다? 얘가 더 빨리 꺼지는 거. 얘가 더 오래 가겠죠. 오래 갑니다. 누가 더 오래 가는지. 그래서 빛을 비춘 경우와 빛을 비추지 않은 경우에 누가 더 오랫동안 촛불이 타는지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갔다 오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저 촛불에 저 빛은 방학선이 이건 좀 어두워서 안 된다 보면 돼. 안 된다 보면 돼요. 그 에너지. 야, 나를 조용하게 봐. 방학선은 어떻게 집에 가? 5분은 항상 연락 안 돼. 산소. 아니야, 산소 흡수.